여러분들께 69,000원 이탈할 것이다. 68,000원 이탈할 것이다. 67,000원대 라인에서는 그래도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68,000원까지 또 어저께도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는 가격을 논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래도 67,000원대 이하에서는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지는 않을 것이다. 현 구간에서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길게 배당을 받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최대 목표치는 74,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기분 좋은 큰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문자 주제 저희가 청취자 문자를 봤는데요.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인데 그중에 이런 문자가 나왔습니다. 6756번님, 전 수요일마다 들뜨고 기대가 됩니다. 강보 센터장님의 옷 색깔이 궁금해서요. 주린이에게는 햇살과도 같은 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햇살, 강봄볕, 강봄볕, 네. 강햇살 센터장. 감사합니다. 우리 1200번님, 봄바람도 부는데요. 강 센터장님의 옷 색깔엔 언제 봄이 올까요? 오늘도 기다려 봄 해주셨는데 오늘 옷 색깔이 말이죠. 회색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그래도 어두침침한 옷보다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 옷으로 이제 하루를 지내시는 거죠. 하루는 아니고요. 이제 방송 있을 방송용이니까. 때만 또 빨아야 되고 또 회색 옷만 한 7벌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참 귀찮은 느낌입니다. 왜냐면 다 옷을 주목하니까 어디 이렇게 뭐 식사로 가시거나 할 때도 그럴까봐 부담될까봐 이게 방송 때 입고 이제 가라. 저희 회사로 빨간 옷이 3벌이 택배로 왔었습니다. 빨간 옷 좀 이거 입어라. 알겠습니다. 지금 회색이란 옷 색깔에 오늘의 시장 전망 힌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가볼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저번 주 수요일 날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했는데 어저께 새벽에 조금 오늘 마감한 다우지수도 1.45%, 나스닥도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그래도 최근 전고 라인을 일단 올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해서 제자리 걸음에서 2% 정도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나스닥 2% 올라갔네 하면서 아침부터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저께 증시가 2,720포인트를 녹화하면서 일부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을 일부 들어갔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예상가에서 좀 급락 파동이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밀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2,700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서 현 구간은 하단은 좀 막아놓고 그리고 위로도 좀 열려 있지는 않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나 대한민국 증시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전고 라인을 확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3월 30일 날 고점 자리죠. 35,360포인트. 이 자리를 이번 주에 노크를 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살짝 올라갔다가 요 일봉 파동에서 일단 3월 말에 올라왔었던 자리를 왼쪽 어깨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자리를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위는 막아놓고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좀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뭐 사고 싶은 종목들 현금 우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은 초보다 그러면 현금을 무조건 70%는 들고 계셔야 되고 네. 조금 투자를 해봤다 하시면 50% 정도 해서 좀 편안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전략적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나스닥도 다우지수 나스닥 관련 종목들 좀 눌림 매수를 좀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60일 선을요.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좀 이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딱 붙어서 움직였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주면 상당 부분의 어떤 반등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차 반등의 끝을 35,500 요 정도 잡으면 될까요? 35,500을 약간 오버슈팅해서 네. 2월 그 10일 날 자리에 35,700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죠. 그 자리를 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예. 아무튼 35,500에서 35,800 사이에서 머리를 만들고 예. 또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다시 하방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지금 앞으로 1, 2주 정도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수는 조금 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그게 뭐 기술적 반등이든요. 네. 추세 상승이든 간에 일단 다우는 35,500에서 35,800 정도까지를 최대 목표치로 한번 잡아놓고 네. 끌고 가 볼까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소장님도 앞서 말씀 주셨던 국채금리가 3% 육박했지만 시장은 급등하는 모습. 네, 네. 네, 정말 결국에 믿을 거는 기술적 분석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일단 다우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오늘 약간의 보합이나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눌림 시 다우지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네, 바로 나스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나스닥은 4월 19일 날 오늘 장 마감하면서 2%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미국 증시 지금 해외 선물이 1% 전후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서 마감한 저점 자리는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한 6거래일 정도 바닥을 좀 다졌고요. 여기서 언더슈팅은 좀 전략적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14,000포인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14,500을 놓고 할까? 그래서 14,000과 14,500까지는 네. 좀 우상향한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다음 주 출연하기 전에 네. 14,000 위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그런 구간으로 변경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60일 선을 훌쩍은 아니지만요. 이제 네. 상당히 좀 벗어나려는 노력인데 나스닥은 아직 60일 선 밑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상향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 네. 일단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15일 정도, 예. 2주 정도의 상승 랠리를 펼쳤고 그다음에 3월 30일부터 지금 저점까지 4월 18일 예. 2주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다음 패턴이 2주 동안에 정고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14,600과 13,500에 13,300의 사이인 네. 14,000을 올릴 것이냐 네. 요 정도인데 지금 현재 추이나 기술적 패턴, 파동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모멘텀은 악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14,000 위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스닥 종목들 그리고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훑어보더라도요. 예.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없다. 많이 빠지게 되면 좀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또 한 주간의 전략을 짜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000 또 맥시멈으로 좀 잡으면 14,500까지를 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그렇죠. 매매 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가다 보면 이제 5월이 등장을 하고요. 네, 네. 5월 둘째 셋째가 어쨌거나 변곡주 아니겠습니까? 5월 FOMC 회의 때 0.5bp는 당연히 네. 지금 90% 이상이니까 네.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은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멘트는 시장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매파적인 멘트보다는 예.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좀 마사지 멘트가 좀 나오고 좀 긍정적으로 이건 제
제 약간 희망 섞인 네네네. 멘트지만 예. 기술적으로도 그 타이밍에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이 5월 둘째 주 보면은 네. 극 외가로 벌려져 있습니다. 양매도 장세로 펼쳐져 있어서 예. 콜옵션, 풋옵션을 약간 벌려놓는데 약간 번외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중간에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콜풋을 벌려놓고 지금 현재 그 변동성을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미스터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하는 그들은 저점 매수가 수급이 지금 현물에서도 좀 들어오고 선물 매수도 조금 들어오는 그런 바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가 예.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좀 견조하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이따가 언급드릴 삼성전자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들이 좀 힘을 좀 받쳐주면서 네. 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보 센터장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5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5월 첫째 주 네. 화수에 있을 네. FOMC 자체는 네, 악재로서보다는 뭐 네. 중립 혹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약간 지수의 위치가 중요한데 네. 만약에 FOMC 하는데 2,780 정도 가 있다. 그러면 2,750을 지지로 해서 2,800을 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뭐 오히려? 0.5% 포인트 0. 해도 맞습니다. 예. 네, 0.7만 안 나오면 0.7만 안 나, 인상만 안 나오면요. 네. 예. 그리고 이따 지수 뭐 바로 네. 지수 좀 보면서 말씀 예. 나눌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 코스피로 갈까요? 네. 네. 화면 앞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차트 제가 작도를 좀 해놨는데 저번 주에 본 작도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49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74거래일인데 네. 2,59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54거래일이 흘렀습니다. 네. 참 길고 긴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만에 현재 주가 지수에서 뭐 140포인트, 13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인가,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냐. 예. 자, 지금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00입니다. 2,591이 아니고 2,600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0포인트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상위권에 있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죠. 바로 그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수는 위로 레벨을 약간 중간에 올려놓고 시가총액은 바닥으로 냅두고 네. 그리고 순환매 종목은 옆으로 해놓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700만 주주분들의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고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힘들게 만들다가 예.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이거 포기하고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갈아타는 그 순간 네.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7만 1,000원, 7만 4,000원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레벨업을 4번과 5번, 6번, 7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4번 라인까지는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나 좀 네. 힘들 것 같게 보고 있고요. 5번, 6번 그러니까 2,850을 정확히 찍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예. 2,770을 넘어서서 2,850 사이 그래서 즉 2,850을 향하는 흐름이 5월 끝자락 중순에서 끝자락에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예, 다만 흔들릴 수는 있다. 예,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순환매 장세는 계속 펼쳐진다. 네. 이렇게 지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요번 사이클이 한 5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동안에 강보 센터장께서는 상당한 반등.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반등이든 저희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네, 2,850. 네, 네. 근데 이제 거긴 기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반등을 한 후 이제 그 다음 레벨 네. 5월 말 6월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2,850까지 갈 때 그 시나리오 중에 핵심은 뭐냐? 지금 시가총액 상위였던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눌러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 지쳤고 하다가 5월 첫째 주건 네. 어느 순간 개인들이 이제 털기 시작할 때 큰 네. 손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끌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맞물려야 예. 지수는 레벨업이 되고
또 삼성전자 그동안 힘들게 버티셨던 분들도 이제 다시 7만 1,000원, 7만 4,000원 사이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네.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약간 좀 길게 포지션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만 원이 깨질 때요. 네. 6만 9,900원, 6만 9천 원, 6만 8천 원, 6만 7천 원대. 네. 거의 개인 자금이 한 지금 4조 뭐 이 정도가 네, 삼성전자에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러면 좀 탈출되나요? 이때 들어왔던 분들은 만에 하나? 네, 일단 뭐 가격대 라인마다 한데 만약에 그때 들어왔던 분들 한 좀 뭐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네. 한 8만 원대 이상이신 분들은 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미 삼성전자가 쉽게 네. 막 8만 원 이상 막 올라가는 흐름은 쉽지는 않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2021년 12월 20일부터 지금 주구장창 네. 1년하고 4개월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 아무리 못해도 7개월에서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7만 한 5천 원, 8천 원까지 갔다. 그러면 네. 희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7만 5천 원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 예. 그러면은 아마 1년 4개월 하고 또 7개월이라는 더 패턴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미 주봉과 월봉의 예. 에너지 자체는 월봉의 큰형 에너지가 2012라는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완전 꺾여가지고 쉽게 이거는 웬만한 모멘텀으로는 확 돌리지는 못한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냉정한 판단을 또 하는 기로에 아마 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막판에 코스피를 쫙 땡길 주인공은 네, 삼성전자일 수가 있겠고 네, 또 바꿔 말하면은 이제 그때까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하락할 악재들은 네. 우리가 익숙한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런 거죠. 일단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의 실적에 대한, 네. 그리고 뭐 부채 위기 이런 쪽까지는 잘 저는 그쪽은 제가 네. 제로는 체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뭐 저도 만나보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2,850에서 좀 횡보 박스하다가 3,000포인트는 볼 것이다. 네. 3,000포인트를 갔다가 그 후에는 어떤 트리거가 우리가 모르는 트리거가 나와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번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 정말 집중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여름이나 이제 6, 7, 8월에서도 기존 저점인 네. 2,591이잖아요. 네. 여기를 다시 깰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건가요? 지금 사실 이게 확률적이잖아요. 확률 싸움이죠. 확률 어차피 싸움인데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2,850까지 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률을 높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중을 70% 이상 멘트를 안 드리냐. 여기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현재 30% 초보 투자자분들은 50% 이상의 현금만 있으시면 2,850을 가는 흐름에서 갑자기 부러지더라도 엄청 빠른 속도로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네. 제가 지금 현재 비중을 70%에서 90%라 멘트를 했을 겁니다. 예. 예, 요거는 제가 빠져나가는 그런 멘트를 드린 게 아니라 네네네. 확률적으로 100%는 절대 없기 때문에 네. 네, 또 라디오인 점을 보면은 예. 제가 한 지금 현 구간에서는 비중 예.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계좌를 한 방에 비중을 뭐 싣거나 신용을 쓴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5월, 6월 사이 2,850, 뭐 길게는 3,000 회복도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사이에 2,591이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하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또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서 네. 이렇게 자금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데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6만 원대를 네. 찍었다는 것은 예. 12만 원대를 가기 위한 6만 원이다.
이렇게 바로 삼성전자 말씀드립니다. 가죠 지금요. 예, 다시 한번 보죠. 삼성전자를. 네. 예, 다시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예. 바로 예.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66,600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69,000원 이탈할 것이다. 68,000원 이탈할 것이다. 67,000원대 라인에서는 그래도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네. 조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68,000원까지 또 어저께도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현 구간에는 가격을 논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래도 67,000원대 이하에서는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네. 충분히 삼성전자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잃지는 않을 것이다. 현 구간에서는. 네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길게 배당을 받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그 최대 목표치는 74,000원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천천히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머지 전망은 좀 추이를 좀 보자.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은주님이요. 네. 삼성전자 7만 원만 넘어가도 숨통 트일 것 같아요. 강 센터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대 걸어봅니다. 조민정님 20년을 기다려도 뭐 삼성전자 오르기만 한다면야 네. 기다리죠. 이상우님 삼성전자 앞으로의 먹거리 비전만 잘 제시하면 코스피 회복 폭도 커지는 건가요? 해주셨고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66,600원에서 움직이니까 네. 우리 4380님은 지금 뭔가요? 뭔가 공포의 숫자인가요? 네. 지금이 666이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큰데 네. 방금도 우리 시황을 얘기했지만 2,850을 간다면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못 가고서야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74,000원 말씀하신 자동차 거죠? 섹터도 그렇고. 예. 근데 그 자리 2,850 갔을 때 74,000원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산술적으로는 71,000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 그 정도로. 그리고 네. 나머지 현대차라든가 네이버, 카카오가 받쳐주는 흐름. 예. 이 삼성전자는 혼자 막 치고 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만약 혼자 치고 가서 2,850 만든다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74,000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는 현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률상으로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지만은 얼터너티브가 이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부러지게 될 경우엔 그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하게 낙폭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제가 너튜브에서는 네. 65,000원짜리까지는 삼성전자를 열어놓고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65,000원이나 66,000원이나 우리가 삼성전자를 틱틱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대한민국 대표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기업의 실적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65,000원대 저점 잡자 이런 멘트를 제가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우리 양대 축이잖아요. 네. 반도체, 자동차, 현대차도 네, 너무나 지금 눈물이 날 정도 아닙니까? 지금 네. 안습이고. 네. 그렇죠.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162,000원 저점을 찍고 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낫다. 아, 그렇네요. 182,500원까지 가고 19만 원대는 확실히 5월을 가든 4월 말에 가든 19만 원은 저는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19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120면 6%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그래도 상위인 현대차가 코스피에 그래도 지수 상승에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74,000원까지 2,850을 간다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현대차와 함께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바닥자리에서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체적으로 포트를 나눠야 된다. 삼성전자만 들고 계신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지금 현대차 그림을 네. 차트를 좀 보면 현대차는 그나마 괜찮은 게 162,000원이라는 좀 바닥이 네.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저 자리는 뭐 제가 고향으로 표현하자면 저 자리는 오진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네. 돌아가지 못한다. 네네네. 네.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이미 그 19만 원을 찍게 되면 이제 17만 원대를 강력 지지선으로 보고 19만 원, 17만 원 박스 후에 그러니까 박스 흐름도 별로 없고 네. 그냥 19만 원 갔다가 살짝 눌림 이후에 요번에 지수 2000 뭐 3000 시대 그러니까 3000 시대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네. 연말까지 지수를 봤을 때 자동차 섹터가 의외로 반도체 섹터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대형주들이 누군가는 끌어줘야 되잖아요. 네. 리더가. 네.
강보센터장께서는 오히려 반도체의 리더보다는 네. 자동차의 리더가 마지막에 여세몰일 때는 훨씬 더 비전이 있다. 맞습니다. 예. 네, 2차 전지 섹터를 보더라도 예. 2차 전지의 결국에는 메인은 이 완성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섹터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섹터 애널리스트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지만 예. 기술적으로는 뭐 이미 자동차주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보센터장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계속하고 계신데 네, 요즘에 재료가 네,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금리가 어쨌든 네, 뭐 네. 뭐가 어쨌든 이게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차트가 더 편안하신가요? 일단은 재료 관련 종목들을 사실 소장님이 훨씬 재료는 네. 저보다 뛰어나게 시장 분석하시는 능력을 네.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네. 차트의 변곡 구간과 재료의 어떤 뭐 모멘텀 일자 이벤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맞물리면 정말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현 구간에서는 이벤트 일자랑 차트랑 변곡 구간이긴 한데 따로 논다. 따로 노는 느낌도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사실 일본 엔화가 그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 아닌 느낌으로 환율이 네.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확실히 뭔가 달라지긴 했다. 음. 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슈 재료들은 지금 저는 약간 뒤로 빼놓고 차트에만 집중하고 오케이. 있고 아. 수급적인 네. 그 파생 포지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